안녕하세요. 건축가 민시원입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뉴욕 맨하탄에 있는 폴식 파트너십에서 건축 실무를 시작하였고요. 현재는 한국에 돌아와서 강원도에 있는 어느 한 마을을 매스터 플래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저의 첫째 아들 두홍이를 위해서 디자인을 한 코라블 블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의 수많은 경험들 중에 세 가지 경험이 바탕이 되어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반영이 된 경험을 살펴보자면 유아기 때 언어적인 발달을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있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건축 공모전을 할 때마다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이런 시행착오에서 오는 깨달음은 좋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깨달음을 선물이라고 정의하였고 저는 아들한테 이런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뉴욕에 있을 때 직장 상사님의 지시법인데요.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팀원들이 주도적으로 스트레스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주도적이고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을 응용해서 코라볼 놀이법으로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제2 외국어는 한국어를 의미를 잘 할 수 있을 때 배우게 된다면 언어 발달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반대로 저는 1살 때 벨기에로 이주하게 되었고 한국어와 벨기어를 동시에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서 언어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책을 읽어주거나 노래를 불러도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요. 학교에서 생활은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며 따라하는 경험으로, 즉 시각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읽고 쓰고 배우는 것은 관심이 없어지고 청각, 시각, 경험을 통해서만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단점을 좋게 말한다면 시각, 청각, 경험으로 배우는 센서가 남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발달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한글 이외에도 언어적인 학습은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도와주는 도구가 있었는데요. 이 도구 덕분에 영어 공부를 아주 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글도 이런 훌륭한 교구가 있었더라면 아마도 저의 삶은 지금과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둘째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저와 같은 경험을 겪은 일이 없지만은 저의 첫째 아들은 저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어서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저는 큰 아들한테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번째 경험이 있었던 건축 공모전에서 얻은 선물과 직장 상사님의 지시법, 팀원들의 스트레스 없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환경을 저는 놀이라고 설정을 해보았고요.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공모전에서의 시간에 비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조금 들여도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수많은 시행착오에서 얻은 결과물인데요. 핵심은 많은 투자가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프로 설명하자면은 오른쪽 맨 위에다가 점을 찍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리를 왕구에 적용해 보았는데요. 왕구는 실내 환경에서 자연 세상을 간접적으로 탐험을 하는 도구인데요. 저는 코라블 블럭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어, 디자인을 할 때 자연에서 오는 경험을 보다 부각하기 위해서 플라스틱보다는 가공하지 않는 원목을 사용했고요. 시행착오에서 오는 깨달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형태가 굳어지지 않고 계속 변화가 가능한 나무 블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아이들이 블록을 쌓고 보시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쌓으면 좋을지 깨달음을 주게 되었는데요. 한글을 배우는 시기에는 이러한 경험으로도 말도 해보았으니까 다음번에는 손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제시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아들한테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코라 블럭의 구성은 4개 블럭이 한 세트인데요. 자연적인 특징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나무를 자른 단면은 나무의 옆면에 비해서 진한 색인데요. 저는 진한 단면에다가 기역, 디귿, 열을 배치하였고요. 블럭을 한 번 돌릴 때마다 획이 하나 생기게 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은 저는 기역 뒤에 기역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디귿 뒤에 디귿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예의 경우는 뒤에 아가 있고요. 여인 교회는 예인 교회는 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음과 모음의 배치는 최소한의 블록으로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시행착오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어를 바꿀 때마다 최소한의 블록만 바꿔서 조합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해체해서 단어를 재구성하게끔 하였습니다. 호랍을 놀이법의 경우 직장 상사님의 지시법을 활용하였는데요. 저는 아들이 주도적으로 최대한 스트레스 없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놀이 중인 성향이 높아졌을 때 공부 관련된 스트레스 레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아들한테 공부하자 하기로보다는 우리 한번 퍼즐 놀이 한번 해볼까 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러한 점은 언어적 학습에 있어서 스트레스 레벨을 현저하게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마도 자기 주도적으로 블록을 가지고 활용하는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들과 블록을 가지고 놀면서 알게 된 깨달음 중에 하나는 블록의 수를 조정하게 된다면 집중의 정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블록의 수를 4개를 했을 때보다 블록의 수를 더 많이 할 경우 16개를 할 경우에는 가지고 노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블록의 수가 적어질 경우에는 조합을 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집중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언어, 문화,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아이들한테 경험과 깨달음의 속도를 증폭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오는 간접 경험보다는 수많은 현실 경험을 통한 직접 경험은 아이들한테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요. 아이들한테 진정한 깨달음을 주는 선물은 장난감이 아니라 숲속에서 놀고 경험한 깨달음이 진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